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방점검 보고서,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보고서를 3쪽부터 8쪽 마지막 쪽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먼저 법령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법령 이렇게 치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나옵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법령을 클릭을 하고 위에다가 화재 예방이라고 이렇게 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규칙이 떴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쭉 내리겠습니다. 부칙이 나오는 곳까지 끝까지 내립니다. 별지가 나오죠. 별지 제21호 서식,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이거 한글로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클릭을 합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1년 3월 25일 날 개정되었고 8쪽 중 1쪽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동시에 필요한 곳에 클릭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1쪽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리면서 작성을 해봤고, 그리고 2쪽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작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3쪽부터 8쪽까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방시설 등의 현황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는 요거 체크 표시를 하고, 요 점검란에 양호는 동그라미, 불량은 X, 그 다음에 해당 없으면 슬래시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소화기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이 큰 제목이니까 여기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 해당되는 거에만 이제 체크를 합니다.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간이 소화기가 있죠. 간이는 뭐 투척용이라든가 요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캐비넷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에 문제가 있으면 X표 결과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지난번에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었으니까 동그라미 했고, 그러니까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고 이거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없는 부분에는 그냥 표시는 안 하고 전부 다 슬래시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소화 설비가 끝나고 경보 설비, 단독 경보용 감지기, 비상 경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는 발신기하고 수신기만 있는 것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기는 경보 설비와 같이 수신기가 있고 발신기가 있고 감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감지기가 자동이라고 보니까 화재 감지기 체크를 하고, 비상방송 앰프를 걸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상방송 설비, 통합 감시시설, 자동화재 속보 설비,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이런 거에 해당 없으면 슬래시만 합니다. 피난기구를 보겠습니다. 피난기구는 보통 3층 이상이면 이제 피난기구가 있죠. 다중이업소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에도 피난기구가 있습니다. 비상구가 있고, 해당이 되니까 왕관기 보통 많이 쓰죠. 피난사다리,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기안전매트, 미끄럼대, 구조대 이렇게 있지만 동그라미 하고, 결과가 이제 적합이면 동그라미, 해당 없으면 슬래시. 여기도 해당 없으면 이렇게 슬래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당이 없다면 이렇게 비상구가 양쪽에 있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이 있는 경우는 이제 체크를 하고, 보통 유도등은 다 기본적으로 있죠. 피난구 유도등, 그 다음에 계단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도 표지, 피난 유도선 해당 없으면 이렇게 슬래시하고, 비상 조명등이 있어서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비상 조명등, 그 다음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상수 소화 용수 설비는 그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인데, 건물에 큰 규모에 있는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는 상수 소화 용수 설비를 하든가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가 물을 뿌리고 물이 떨어지면 물을 실러 가야 되는데 그 건물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화활동 설비, 소화용수도 소방대가 사용하지만 소화활동 설비도 소방대가 사용할 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거실 제한 설비, 부속실 등 제한 설비, 연결 송수환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그렇게 있습니다. 방화문, 방화샷다, 방화 구역을 위해서 방화문이나 방화샷다가 있는 경우 점검을 하고 여기다 결과 표시를 합니다. 비상구, 피난 통로 또 확인을 하고,
방염은 이제 그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또는 11층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방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크를 하지만 해당이 없으면 슬래시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다중이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체크를 하고 여기다 정보용 결과를 표시를 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만 이렇게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쪽이 끝났고 4쪽을 보시겠습니다. 4쪽을 보면 3. 소방시설 등의 세부 현황입니다. 소화기구입니다. 층별로 표시를 하고 소화기, 분말 소화기 개수 층별로 하고 이건 합계고 기타, 분말이 아닌 다른 소화기일 때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 소화용구, 투척용 기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 보통 보일러실이라든가 주방 같은데 이렇게 설치를 하죠.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전산실이라든가 그런 곳에 이제 자동 소화 장치나 그 다음에 EPS실, TPS실 같은 경우에도 자동 소화 장치도 설치합니다. 비고에 보시면 해당되는 시설에 체크 표시를 하고 수량 기입하고 기입란이 부족하면 칸을 더 늘려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이거 해당되는 것인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있는 3급인 경우에는 펌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수계 소화 설비 공통 사항입니다. 수원 일반 수조가 있고 고가 수조가 있고 압력 수조가 있고 가압 수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물에 있는 수조는 거의가 이제 일반 수조죠. 고가 수조인 경우에는 자연 낙차압에 의한 건데 옥상에 있다고 고가 수조는 아닙니다. 보통 일반 수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흡입 방식은 그 펌프가 수조로부터 물을 이제 공급받을 때 펌프 옆에 수조가 있으면 정압입니다. 그게. 근데 펌프는 있고 그 바닥에 지하에 물탱크가 있으면 이건 부압이 됩니다. 부압시. 그 정압은 이제 플러스라는 거고 부압은 마이너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압력이 탱크에 그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는 유효수량 얼마, 스프링클러 설비에 유효수량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된 수원이 이거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장소, 보통 이제 지하에 있으면 지하, 지상에 있으면 지상인데 보통 건물 내에 옥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지상이 되겠죠. 지하층에 있으면 지하층, 그래서 1층, 지하 1층, 보통 기계실이 많이 있으니까 또는 전용실이라든가 그렇게 쓰고 보조 수원, 이것도 유효 수량이 보통 주된 수량의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가 보통 옥상이 되겠죠. 보조 수원은 전용실, 고가 수조가 해당이 안 되면 이건 그냥 건너뜁니다. 이거 가압 수조도 펌프 방식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설치 장소 지하 2층 기계실 이렇게 설치 장소를 체크를 하고 양정을 기록을 합니다. 뭐 60m 또는 90m, 토출량 1600. 근데 이제 여기서 스프링클러나 옥내 중 하나만 있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옥내 따로 이제 스프링클러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옥내 주펌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는 스프링클러 SP 주펌프,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주펌프 하나씩만 있고 예비 펌프가 있으면은 옥내 예비 펌프, 스프링클러 예비 펌프 그렇게 표시를 하고 충화 펌프도 기록을 합니다. 아까 같이 정압 방식에서는 물올림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압식일 때만 이제 물올림 장치가 있는 거고 물올림 장치가 있을 때는 요걸 기록을 합니다. 기동 장치, 그 압력 스위치를 말하는 거죠. 압력 챔버에 있는 압력 스위치. 그래서 보통 압력 챔버는 100L를 많이 사용하는데 건물이 큰 경우에는 200L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보통 1.0kg죠. 여기. 그러면 10kg가 되는 거니까. 이게 200L인 경우에는 보통 20kg를 많이 사용하니까 2.0이 되고 자동으로 기동을 해야 되니까 기동력 압력 스위치가 있고 부르동관 방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압력 첨부 방식이면은 그냥 그 밖의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압된 장치는 예를 들어서 전 양정이 90m 뭐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감압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저층부에는 고압이 걸리니까 스프링클러인 경우에는 0.7메가파스칼을 넘으면 안 되죠.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는 0.7메가파스칼을 넘으면 안 되고 스프링클러인 경우에는 1.2메가파스칼을 넘으면 안 되니까 이거 감압 장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수구입니다. 옥내 소화전이든 스프링클러 설비든 송수구를 보통 쌍구형이나 단구형을 설치해서 소방차로부터 이제 물을 공급받는 것이죠. 펌프가 이제 고장이 났거나 또는 수원에 물이 다 떨어졌을 때는 이제 소방차로서 공급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 위치 쌍구형 몇 개, 뭐 단구형이면 단구형 그렇게 그 설비만 이제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비상전원이 보통 자가발전 설비가 이제 비상전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엔진 펌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엔진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전지 자체를 또 하나의 비상전원으로 보기 때문에 축전지 설비라고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에 수계 소화 설비 개별 사항입니다.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에는 습식, 부합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제살수식 이렇게 있는데,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 이 층별로 쭉 해놓고 층별로 몇 개 있나 해서 이제 합계 쓰고, 건물이 1, 2층 합쳐서 9,000제곱미터 넘는 경우는 옥외 소화전도 해당되지만 또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이 습식 설비, 헤드까지 물이 들어가 있는 설비를 습식 설비라고 하고, 또는 알람 밸브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알람 밸브 개수입니다. 이게 여기 옥내 소화전은 이거 소화전 개수고, 이건 알람 밸브 개수고, 준비작동식인 경우에는 프리액션 밸브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프리액션 밸브 개수 기재를 합니다. 또는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는 캐비넷이면 캐비넷에 쓰고, 간이 스프링클러이면서도 펌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직결 방식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다른 설비들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이런 정도를 많이 사용하니까 예시를 만들어 본 걸 사용했고요. 이제 포소화 설비 하면은 보통 이제 위험물 저장소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 건물에는 거의 포소화 설비 쓰는 데가 별로 없죠. 주차장인 경우에도 보통 프리액션을 많이 사용하고, 특수한 경우에 이제 포 설비를 사용도 하는데, 흔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면 해당되면 이렇게 넣고, 해당이 없으면 이렇게 비워놓습니다. 이렇게 가스계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실이나 발전실, 그 다음에 전산실, 그런 곳에 3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가스계 소화 설비를 하게 되죠. 스프링클러는 물이 들어가면은 전기나 전자 그런 쪽에는 수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가스계 소화 설비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이산화탄소인지 할원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전역 방출 방식인지 국소 방출 방식인지 호스릴 방식인지 그거를 찾아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보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